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첫 번째 거래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장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는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주도주랄 게 좀 없었는데요. 10월 첫째 일이 다가오자마자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좀 끌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양시장 지수,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0.5% 정도 양봉으로 지금 금요일 날 떨어졌던 거를 많이 회복해 주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일단 지수를 끌어당기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반도체 테마의 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은 많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반도체 외에 뭐 많이 가봤자 뭐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뭐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기타 건설,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10월 1일 첫 번째 거래일로 보십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긴 연휴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빠진다고 지금 뭐 빠르게 연휴 되기 전에 현금으로 바꿔놔야지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첫 번째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 정책을 뭐 합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구윤철 그 장관님이 정확하게 워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미국이 한국을 뭐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려갔다 내려갔다 그거는 지금 시장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환율 정책 합의 발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타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통화 스와프 얘기랑은 완벽하게 다른 얘기예요. 예, 그거를 팩트를 찝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얘기가 나왔죠.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게 좀 큽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이 뭐냐면 클라우드가 말 그대로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 방송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시장 보는 컴퓨터가 따로 있다고, 컴퓨터가 세 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 뭐 엑셀 파일을 저장하면 이 지금 방송국에 있는 컴퓨터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이 저장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USB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컴퓨터,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에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놓으면요, 이 컴퓨터에서도 끌어올 수 있고 제 아이디만 로그인하면 이 컴퓨터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화재 사건이 났을 때 뭐 데이터가 소실됐을 거다, 데이터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날아가진 않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사라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복구 기간이 꽤 길 것 같아요. 복구 기간이 꽤 길 것 같고, 오늘 한 11시 정도에 나온 뉴스로서는 일단은 이 클라우드 산업, 이 클라우드 서비스 복구에는 NHN이라는 기업이, NH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NHN이라는 기업이 외주를 맡아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 참고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개념과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파시는 거예요? 네.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는 연휴 지나고 나서 천천히 파셔도 됩니다. 이거 왜냐면 요즘에 이제 D램 슈퍼사이클,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좀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조선 슈퍼사이클, 조선 뭐 빅사이클 하니까 위쪽에서 쭈쭌쭈쭌 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D램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매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많이 지치셨죠. 예. 야, 내가 9만 전자에서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9만 원 다 와가네 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9만 원에부터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3, 4년 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아, 이제야 내 본전 왔네. 아, 명절 전에 그냥 팔고 편하게 가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면서 당연히 손해보는 적도 있고, 손절하는 적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우리 회원님들과 눈물을 머금고, 제가 복구할 테니까 손절합시다. 이런 경우도 많고, 물려있는 경우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예, 저도 많아요. 무조건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그치만, 지금 반도체를 매도한다라는 건 시장을 너무 반대 평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리가 한 템포 먼저 시장을 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템포 먼저 볼 수는 없고 항상 한 템포 늦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핫하다 해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할 때 그 전에는 못 팔아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눈치 빠르게 한 발 늦게라도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HBM 좋아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미국의 나스닥 다우지수 이쪽은 전체적으로 지금 AI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 때가 아니에요. 아직 뭐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거품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그래서 매도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담아서 제가 세 번째 뉴스를 이슈를 좀 잡아왔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부터 이제 9월 수출액 지표 나왔죠. 제가 어저께 화장품 관련된 종목 무조건 보셔라. 화장품 오늘 눌려줍니다. 기획 계속 주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수출액 지표 나오고 실적 나오면 다음 분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9월 달에 수출액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냐? 일별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9월 달에 연휴가 없었어요. 네, 이번 달 9월 달. 근데 작년 9월에는 추석이라는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거래일수 아니면 회사로 따지면 영업일수. 영업일수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많은 거죠. 최소 5일, 6일 많기 때문에 수출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별로 따지니까 9월 달도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액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 9월 수출액 지표가 나온다. 예. 내년 9월 수출액 지표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하락된 지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올해 9월이 워낙에 영업일수가 다 까만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수출액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팩트를 짚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강세업종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비 쪽, 장비 쪽에 ENF테크, 두산 테스나 뭐 같은 종목들 다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 나왔고, 오랜만에 조선기자재 쪽, LPG 쪽이죠. 한국카본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올라가 줬습니다. 그라스울 쪽. 그 다음에 강세업종 중에 뜬금없이 편의점 쪽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200에서는 GS 리테일이 6%로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BGP 리테일은 GS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 좀 넘게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편의점은 이게 저는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통이라는 게 편의점, 뭐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 편의점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일단 편의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요. 뭐 길 건너지도 않고 한 블록에 편의점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편의점이 저게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혼자 생활을 하니까 원 플러스 원 제품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를 버리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투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너무 싼 거예요. 예. 그래서 편의점이 저게 수익률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GS 리테일이 오늘 6%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안고 회사인 GS P&L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GS 리테일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너무나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의 이런 뭐랄까요? 매수 포인트? 제가 시장을 보는 저의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오히려 반도체와 조선기자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의점까지 올라갔고 약세업종 스테이블코인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꽤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인 네이버가 오늘 5% 넘게 하락을 해주면서 아마 내일까지도 비슷한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 편의점이 가니까 백화점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일단은 아마도 그 중국 무비자에 대한 세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절이 끝나고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백화점 쪽도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만 생각하셔라. 많이 말씀드리고 양자암호 약세죠.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 조금 작은 종목들, 별거 테마 없이 그냥 냄새로만 가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기 마련이고, 인터넷 IT를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인데,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로 9월 초반부터 계속 주인공을 하다가 9월 막판에 특히 10월 넘어와서는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약세업종에서 보자면 양자암호 빼고 스테이블코인, 백화점, 인터넷 IT는 충분히 봐줄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자면 오늘 보시면 일단은 금요일날 이렇게 떨어진 거를 오늘 월화수에 다 회복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해놨고 근데 이제 이 회복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평소 거래대금보다는 좀 적죠. 평소 거래대금의 평균치가 요 정도라면 지금 요렇게 회복했을 때 거래치는 요 정도예요. 에레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라고 하실 텐데 이 거래대금 지표는 한 틱당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 거래가 안 나올 때가 우리가 언제였냐 8월달 힘들었죠. 아무런 방향성이 없어서 요때 거래량입니다. 그러다가 9월달 급등 나올 때 거래량이 쭉 붙었다가 지금 이제 연휴 전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좀 회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석 연휴 때 뭐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주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익이 난 종목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뭐 연휴 때 뭐 지금 팔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본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자면 마음이 나는 너무 불편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하면은 파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저는 뭐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놀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 비중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오늘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3%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한다? 저는 수익 실현보단 일단 보유해서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은 명절 전이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